자, 이어서 나머지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이 문장과 이 문장 두 가지 문장을 마저 해 보도록 할게요. 사기와 관자 책에서 발췌된 글입니다. 자, 이번 과에 해당하는 주제겠죠? 자, 첫 번째 문장. 자, 확대를 하고요. 도금을 달아보도록 할게요. 자, 태사는 조금 더 확대를 하고, 태사는 불, 양, 토, 양이라. 고로, 능, 성, 기, 대하고. 자, 끊어서 할게요. 위에 거 먼저 하고 밑에 줄 하도록 할게요. 숨겨져 있는 의미는 위에 문장, 밑에 문장 다 같은 내용입니다. 해석 순서는 자, 태산 1로 보고요. 그 다음에 토양 2로 보고 3, 4. 그 다음에 5, 6, 7, 8, 9. 자, 이렇게 해석 순서를 달고 우선 해석을 하고 또 숨은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산은 태산하면 클테자에 매산자예요. 그래서 큰 산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때의 태산은 고유명사예요. 중국의 태산을 말합니다. 자, 이 중국의 태산은 보통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 클테자, 요 클테자, 태산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것도 태산이에요. 자, 그래서 그대로 해석할게요. 고유명사라고 했으니까 중국 태산은 관련 동영상, 설명 동영상을 보겠지만 중국의 5대 산 중에 하나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산입니다. 정상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려 7,800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중간에 뭐 셔틀버스가 있기는 해요. 그렇게 유명한 산이고 옛날에 진시황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였던 산으로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아주 높은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웅장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태산은 토양은 흙이죠. 자, 이 토양, 흙을 양자 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양하지 않고, 사양하지 않아서. 네, 다시 바꿀게요. 안아서.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아서 고로, 그래서, 그러므로 흙을 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않았기 때문에 능성기대라. 그 웅장함, 그 웅장함을 또는 큼을 그대로 직역해도 돼요. 웅장함을 이룰 수 있었다. 능히 능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룰 수 있었다. 자, 이렇게 해석을 달면 되겠습니다. 태산은 흙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러므로 그 웅장함을 이룰 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태산은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큰 산이라고 했죠. 이 큰 산에게 한 줌의 흙은 사실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큰 산은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마다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한 줌의 흙들을 다 합쳤기 때문에 더 웅장함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또 해석하고 설명을 해볼게요. 또 지워볼게요. 요거 쓸 자리가 없네. 자, 기억하세요. 요 의미를 기억하시고 쭉 지워서. 자, 두 번째 문장. 자, 황, 해. 아이고, 황자를 잘못 썼어요. 해는 하해는. 자, 이게 선생님이 자꾸 황 그러는 이유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자가 황하의 하예요. 중국어로 황허라고 하는데 그 글자여서 자꾸 황이라고 하는데 이따 설명할게요. 하해는 불,
택, 세류라, 고로, 능, 취, 기, 심이니라. 자, 해석 순서는요, 파란색으로 바꾸면 위에 거랑 같을 것 같은데 1, 자, 세류, 2, 3 이렇게 선택을 할게요. 2, 3,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석 순서를 달아보세요. 자, 해석해 보자면 하해는, 자, 이때 하자는 무슨 하자라 그랬어요? 황하강의 하자입니다. 황허, 그렇죠? 그 바다 해자예요. 황하강이 바다로 이어지잖아요. 자, 그 황하강을, 하해 자체는 그냥 황하강을 이야기합니다. 황하는 중국에 두 개의 물줄기가 있죠. 황허랑 쓰지양, 양자강이 있습니다. 그렇죠? 황하강과 양자강이 대표적인 중국의 두 개의 큰 물줄기고, 그 물을 토대로 해서 중국이 식수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 식수는 너무나도 철분이 많아서 물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예전부터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먹을 수 없어서 중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물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수돗물도 먹긴 하고 그랬었는데 중국은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여하간 황하, 태산처럼 황하도 굉장히 큰 그러한 물이죠. 강이죠. 황하는 불택세류라. 세자는 가늘 세자에 흐를 유자예요. 아주 가느다란 류자, 물줄기, 흐를 유자니까요. 가느다란 물줄기를 가릴 택자예요. 가리지 않고, 안았고, 고로, 그러므로. 위에 문장과 거의 똑같은데 황하도 아주 중간중간에 가느다란 물줄기가 어떻게 해요? 합류할 거 아니야. 근데 황하 자체가 웅장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느다란 물줄기가 뭐 더 크게 만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한 물줄기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서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능취기삼이라, 그 심오함 또는 깊음, 그 깊이가 나아갈 취자인데 좀 의역해서 더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써보세요. 황하는 가느다란 물줄기도 가리지 않았고 그러므로 그 깊이가 더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 다 같은 말이죠. 어떠한 그러니까 작은 것 또는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원체 웅장한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조차 사용하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커지고 더 웅장해지고 더 깊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은 사실은 어떤 숨은 뜻이 있냐면 포용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포용이라고 씁시다. 포용. 무언가를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웅장한 것이, 큰 인물이 작은 것을 포용하는 것의 필요성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어렵죠? 이번 거부터 약간 중급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지우고요. 자, 반복되는 문장인데 도금을 달아보면 1, 년, 지, 개는 막, 여, 수, 고기요. 10년, 지, 개는 막, 여, 수, 목이요. 종신, 지, 개는 막, 여, 수인이라. 이렇게 적어두세요. 계속 반복되죠? 보다시피. 자, 해석 순서는 이렇게 바꾸고 해석 순서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렇게 해석 순서를 달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해석해 볼게요. 자, 됐죠? 자,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것들이 있죠. 해석을 해보면 1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1년. 자, 지자, 여기서 지자, 또 어디 여기 지자 이렇게 있죠. 이때의 지자는 전부 다 뭐뭐의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거고요. 1년의 이렇게 개자도 반복되죠.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여기도 개. 자, 이거는 계산하다, 세다라는 셀 개자인데 계획 개자도 되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뭐 계획은 1년 동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 인력의 계획은 무엇과 비유를 하는 거예요. 막여. 자, 여기도 계속 반복돼요. 막여, 막여, 막여. 계속 반복되죠. 자, 여기서 따로 떼서 설명을 하면 같을 여자 없을 막자죠. 그래서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 자,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것만 같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뒤에 것이 최고이다라는 거예요. 뭐뭐와 같은 것은 없다니까 뒤에 것이 최고이다. 자, 1년의 계획은 마치 뒤에 거 하는 것처럼 해라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서 1년의 계획은 수곡, 숫자, 심을 숫자도 계속 반복되죠. 여기 반복되는데 숫자는 심을 숫자입니다. 자, 맞아요. 자, 심는다. 무엇을? 곡식을 심는 건 만한 것이 없고. 우리 무슨 말이에요? 우리 벼농사 생각하면 되죠? 벼농사를 추수하기 전에 1년 동안에 잘 가꿔야만 좋은 쌀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되게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 계절에 맞게끔 계획해야 되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1년의 계획은 마치 곡식을 심는 것처럼 계획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만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0년 지계. 그러면 10년의 계획은 어찌 보면 1년의 계획은 단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 10년의 계획은 중기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맨 마지막 거는 장기 계획이겠네. 10년 동안의 나의 어떤 중기 플랜을 짜요. 10년의 계획은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죠. 뭐 수목, 목이 뭐예요? 나무죠.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여기 한자가 빠졌네. 10년의 계획은 나무를 심는 것만한 것이 없고 나무라는 것은 1년 동안에 자라나나요? 정말 작게 자라나죠. 나무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는 최소 10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무를 심어서 어느 정도 크게 만들 때의 계획은 10년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것처럼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아까 단기 계획, 중기 계획이니까 마지막으로 뭘까요? 장기 계획이겠죠. 자, 종신지계. 종신 뭐예요? 우리 종신보험 할 때 그 종신입니다. 마칠 종자에 끝낼 종자죠. 몸신자입니다. 몸이 마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몸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몸이 마칠 때까지, 몸이 죽을 때까지는 무슨 뜻입니까? 평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신은 평생의 의미예요. 일생 또는 일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생으로 쓸게요. 평생의 계획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계획을 세울 것 같아. 장기 계획으로. 그럼 어떠한 목적이 있을 것 같죠. 내가 죽기 전에 무언가는 이루고 죽어야지. 자, 그거는 마치 어떤 것만한 것이 없냐면 수인이라. 사람을 심는 것. 사람을 심는 것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심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을 심는다라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기르는 것이죠. 기르는 것. 사람을 길러내는 것. 사람을 길러낸다라는 건 또 뭐예요? 인재양성입니다. 인재양성. 잘 안 보이죠? 여기. 인재양성. 자, 그래서 사실 이 문장은 최종 이 장기 계획을 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빌드업 한 거예요. 이 문장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생의 계획은 어떠한 인재를 양성하는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에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문장 이렇게 두 개의 문장 간단하지만 좀 어렵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